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9월 1일 월초장세 기대했었는데요. 생각만큼 강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7.75포인트 상승한 3,200포인트고요. 거래량은 7억 4천만 주 거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10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775 매수, 기관이 300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375 매도, 보험사가 570 매도, 투신사하고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범인 매수에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뭐 55, 그냥 관망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에는 좀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 12시경부터 매수 우위로 전환시킨 모습 보여줬습니다. 업종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오늘 몇 퍼센트입니까? 5% 대단합니다. 지금 실적이 많이 좋은가 봐요. 은행주가 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주 3.88%, 아마 SK텔레콤이 상승세 주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좋아 보입니다. 기계업종이 오늘도 상승세 보여줬고요. 하락은 화학업종, 운수창고, 운수창고는 대한항공이 있죠. 이렇게 오늘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은행주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00원 올랐고요.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 여전하군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가 2,500원 1%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700원 0.8% 올라졌군요. 포스코도 있고요. SK텔레콤 5%죠. 15,000원 31만 3천원 올랐습니다. 고점이 대략 33만원이었고요. 30만원만 되면 괜찮지 않겠나 했더니 오늘 31만 3천원 좋아 보입니다. 직전 고점 한번 가려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KT 2% 650원 33,450원, 얘도 한 33,000원이면 괜찮지 않겠니 했더니 그걸 또 올라서 버리는군요. 좋습니다. 은행주 좋죠. LGU 플러스 통신주죠. 얘도 2.85% 400원 상승했습니다. 통신주 대단합니다. 그동안 통신주 제일 안 빠졌죠. 고점 대비 10% 안짝인데 오늘 상승세 보인 거 봐서는 아마 거의 고점에서 크게 이제 5% 정도 안짝 아닌가 싶어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1,400원 6%고요. 이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눈에 띄는 거 없죠? LG 이노텍 좀 올랐나요? 메리츠증권 올랐고, 메리츠증권, 지주 메리츠증권 오늘 다 좋습니다. 제약주도 좋고요. 메리츠 화재까지 오늘 메리츠 그룹에 좋은 일 있습니까? 메리츠가 좋아 보이네요. 이 정도 봤고요. 이제 거래량 상위 봐야 되겠죠? 거래량 상위 조일 알루미늄이 11억 주 100만 천만억 1억 천주죠. 아마 얘가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 가수요 한 1억 주 정도 수반시켜 준 것 같습니다. 상한가군요. 좋은 일 있습니까? 거래량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빨갛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에 힘입었나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보니까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유상증자 있다 그러면 호재로 봐야죠. 나쁘진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건 4.78% 1,000원, 21,900원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눈에 띄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사마알루미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중가주들이 또 고가주 중가주들도 간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무학은 무학소주인가요?
저는 주로 여러분들한테 그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권하고 싶어 가지고요. 초보자분들이 많다면 그 최소한 주식 투자 입문해 가지고요. 1년 내지 2년간 시장 흐름, 매매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형주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혼자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도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 비행을 할 때요. 그걸 2인석이라고 그러죠. 앞에 훈련생이 앞에 앉고요. 뒷좌석에 이제 교관이 타요. 그래서 2인석이라고 그러거든요. 훈련석 보게 되면 T50도 보니까 훈련석 그 복좌석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앞에 타고 뒤에 타고 뒤에 이제 교관이 탑니다. 그다가 그 조정 좀 삐딱하게 하게 되면 뒤에서 이제 주먹이 날라오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둘이서 타다가 혼자 타게 되는 거를 이제 단독 비행이라고 그래요. 너 혼자 타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단독 비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운전 연습할 때 옆에 오른쪽에 그 교관이 타죠. 네,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제 여러분들이 타기 시작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혼자 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좀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막 개별 종목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공지사항이에요. 오늘 일본은 한 1.6% 급등했어요. 일본은 뭐 때문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오늘 차트를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차트 나오진 않군요. 일본 차트가 1월 달서부터 조정을 쭉 받다가요. 오히려 요즘에 코로나 기승 부리는데 요새 조금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1.6% 상승했고 중국도 오늘 플러스 보여줬고 중국은 한 0.68%고 한국은 오늘 0.24% 상승했고 지금 저기 그 유럽인가요? 영국은 0.88% 이 시간 현재, 독일은 0.6%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유럽도 지금 월초 장세 어떤 기대감, 펀드 자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오늘 뉴욕 증시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큰 무리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탁급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신용잔고가 좀 증가했죠. 그래서 신용잔고는 현재 24조입니다. 제가 지금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가지고 그 주가지수에 영향 미치는 그 논문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데 그 예탁금이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신용잔고가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증가하면 주가지수는 상승이고요. 신용잔고가 하락하면 주가지수 하락.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조금 그 문제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어쨌거나 누가 매수하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위탁금보다는 투자자 예탁금인데 이건 고객 예탁금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주가지수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잔고 증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 차트 봐야죠. 어제 저녁에 S&P는 소폭 조정받았어요. 뭐 고점 상향 돌파 후 소폭 조정 이 정도 보여지겠죠? 괜찮아요. 오늘은 월초 장세라 미국 증시도 오늘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우지수도 어저께 0.11% 소폭 조정받는데 거래는 괜찮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하면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펀드 자금 들어왔겠죠? 월초 장세 미국 증시. 나스닥도 어제는 소폭 조정받았어요. 뭐 하락이라고 보긴 뭐하고요. 0.04% 6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냥 조정이죠. 거래량은 좋아요. 뭐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지금 뭐 OBV까지 다 좋습니다. 오늘은 더 플러스 나고 더 신고점 낼 걸로 보여집니다. 월초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긴 장대 양선에다가 오늘은 살짝 작은 몸통거리. 요게 참 어찌 봐야 될지 일단 주봉부터 보도록 분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게 상승했고요. 오늘은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흔들렸죠.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가 있었고요.
11시, 12시경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위로 돌아섰어요. 매수위 돌아섰는데 이거는 외국인이 뭐 팔았다 샀다 또 한 것도 있겠으나 기관들이 조금 팔았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했으나 마지막까지 좀 플러스 우위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에 의해서 이 정도 버티지 않았나 싶어져요. 어제 코로나가 1300명이라 좀 멈추나 싶었는데 오늘 역대 두 번째라고 그러죠. 2200명. 게다가 서울도 역대 두 번째라고 그러죠. 600 몇 명. 서울 저거 뭐합니까? 저 담당자 완장차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크니 서울에서 지금 일을 자꾸 벌리고 있으니까 경기도 인천까지 지금 영향 미치고 있잖아요. 코로나 잡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오늘 2200명까지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오늘 외국인들 팔겠구나. 그 월초 장세 돼가지고 기관에서 오늘 열심히 사겠구나 했더니 오히려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는데 코로나 제발 좀 코로나 좀 외국인이 매수 계속 우위를 보인다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완장차고 뭐합니까? 코로나나 잡지. 코로나 잡는 거는 콩가루가 없나요? 완장 찼을 때 콩가루 찾고 앉았겠죠? 어쨌건 오늘 어제 긴 장대 양선인데 몸통이 작아요.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내일 음선 나와버리면 좀 불안한 거고요. 내일 플러스 출발해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는 좀 월초 장세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내일 미국 증시도 상승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아마 최소한 61선 3230포인트 지금보다 한 30포인트가량 한 번 더 올라가서 60포인트는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장중이라도. 제일 기분 나쁜 건 올라갔다 얻어맞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고요. 61선 돌파한 다음에 요 3275포인트인가요? 여기까지 한번 갔다 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어쨌건 오늘 거래량이 7억도 됐으니까 좋아 보이죠? 네. MACD 살짝 고개 들고 있고 뭐 소나는 아직까지 핑크빛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있고 이격도는 지금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100을 살짝 지금 올려서 있습니다. 지난번 95까지 내려갔다가요 역시 21선까지 한번 올랐었죠. 이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네. 이제 욕심을 또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61선 돌파해서 요 저항선대까지 와주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추석 전까지 2주 남았는데요. 영업일수 10일이죠. 영업일수 10일 남았는데 잘 여기서 좀 뭉텅그럽게 3100과 3200 사이에서 조금 뭉쳐서 앞으로 횡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심을 가져봅니다. 종합주가지수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한 13분 지나가 버리는군요. 일단 뭐 내일은 큰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육신 같아선 코로나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종목 봐야 되죠. 현대차예요. 오늘 올라가다가 기관이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21만 8,500원까지 갔다가 3,500원 밀렸군요. 이 꼬리가 3,500원입니다. 21만 5천원이니까. 어쨌거나 21선까지 또 올라준 건 참 다행이네요. 생각밖에 의외로 이때 이격도가 92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100을 닫죠. 선방한 겁니다. 이때 돌았을 때 목표치가 21선인데 선방한 거죠. 근데 오늘 올라가다가 물량을 좀 받은 것 같고 거래량이 좀 증가했고 내일까지는 좀 위에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내일 욕심 같아서는 금요일까지 그런 욕심입니다. 이번 주는 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좀 걱정되긴 해요. 여기서 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깼을 때 사실 좀 불안했었는데요. 요거 깼을 때는 그래도 다시 만회해 줬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추석 때 9월달 추석 때 찬바람 불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조금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어찌하겠어요. 현대차는 뭐 나쁜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요. 도요타가 계속 삽질할 것 같으니까 현대차는 그 위상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보니까 뭐 신제품 신차라고 그러나요? 신차도 계속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뭐 캐로 시작하는 소형차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한다는 것 같은데요. 1000cc인가요? 아주 조그만 차나 나오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아마 시내에서 자기 동네에서 여성분들 타기는 초보자들 운전하기는 딱 좋은 차 같이 보여요. 캐니칸가 캐서린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았는데 제 나이 되면 자꾸 까먹어요. 제 이름만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또 현대차 네, 더 빠지지 않기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신제품 계속 내고 있고 지금 해외로 계속 진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요타보다 훨씬 나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도요타를 잡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도요타 수준의 시가총액도 됐으면 좋겠어요. NC소프트 얘는 왜 빠지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원래 저기 코스닥 종목인데 언제 거래소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래소로 온 거죠? 액면가 500원짜리였겠죠. 액면가 500원짜리가 50만원 움직이길래 예전에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한계가 뭔 겁니까? 요거 빨리 메꿔야지. 안 메꾸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21선까지 돌파해 줬고요. 내일까지만 해도 조금 외국인들이 아마 이쪽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놈이 공매도 해서 물량 꺼내놨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좀 매수하면서 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겠죠? 요 정도? 11만 2천 원인가요? 요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뭐 내일까지는 요 정도 네, 올라서 이제 설 걸로 일단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정도. 그거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때 가서 네, 61선까지 오면 더 좋고요. 어쨌거나 고점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섰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매수는 아닙니다. 바닥 확인했으니까 살까요? 단기 바닥이에요. 단기 바닥. 올라갔다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지금 절대로 아닙니다. 네. 매수는 제가 안 권한 지가 꽤 되죠. LG 디스플레이 아마 7월, 6월달, 7월부터는 매수란 얘기 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얘는 회사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차트만 봐서는 불안해요. 네, 차트만 봐서는 불안합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차트만 봐서는 불안합니다. 요거 지금 요걸 돌파 못 하잖아요. 이거 네크라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늘 내일 또 해가지고 되돌림 21선까지 되돌림 주고 밀려버리면은 저기 NC소프트 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이 모양은 21선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주고 밀리면 확인사사 끝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네. 혹시 이 종목 가지고 있다면 뭐 크게 하락은 안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일부 물량을 줄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21만원 전후에서 네, 불안합니다. 예전 같으면 되돌림 주고 밀리는 모양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21년도 시장에 저도 지금 적응하고 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과거 차트 상으로 봐서는 좀 불안한 모양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기서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 좋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추이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한 20일간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가요? 어제는 LG화학이랑 같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밀렸군요. 올랐다 밀리면 좋은 건 아니죠. 네,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거래량까지도 줄어버렸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어쨌건 5일선, 11선, 21선이 요 가격대가 24만원의 가격대가 있군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선 역할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7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21선 상향 돌파했으니까 얘도 바닥은 다지고 옆으로 이제 그 바닥 다지기는 확인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좋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봤으면 좋겠죠. 얘도 이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LG전자 얘도 오늘은 좀 얻어맞았군요. 요 정도 요거 안 깨야 얘도 안 깨고 움직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날 월추장차 때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도 얻어맞아 버렸으니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거. 네. 다음 주 요 가격대 밀려버리면 골치 아프죠. 네. 어제 또 댓글에 뭐 15,800원대 매수했는데 뭐 가지고 갈까요? 뭐 하는데 선택이 없지 않아요? 댓글 다신 분? 네. 그리고 매매는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본인 돈이에요. 본인 돈, 내 돈이 아니라. 저는 차트 보고 이제 제가 성의를 다해서 시장 흐름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주는 거고요. 네. 벌어도 여러분 돈이고 손해봐도 여러분 돈이고 그래요. 주식시장은 냉정한 곳이에요. 여기는 아군도 없고 아군도 없고 다 적이에요. 적.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은 보면 의리가 없다고 그럴까요? 나쁘게 보면 의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냥 다 그냥 다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내가 크게 손해봤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 200주, 1000주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해봤는데, 야, 너희들이 좀 사가지고 주가 좀 올려줘라. 친구들이 사면 몇 주나 사겠어요? 삼성전자를. 기관도 아니고, 뭐, 10,000주, 20,000주, 100,000주 살 것도 아니고, 100주, 200주, 1000주 사가지고 주가 커피잔 속에 태풍도 아니죠. 그거는 출렁거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사서 밀렸다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좀 사줘. 그건 진짜 나쁜 친구고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네. 친구한테 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좋은 거 있다고. 그런 친구는 진짜 나쁜 친구. 직원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믿고 샀다가, 저놈이 지가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몇 번 많이 경험하죠, 이런 걸. 상도인은 지키면서 해야죠. LG전자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으나, 안 밀렸으면 좋겠으나, 7월달, 8월달 오면서도 이 정도 밀리긴 했는데 9월달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월초장세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기 21선은 닿겠죠. 이거 올라가면서 닿는 것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내려오면서 닿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얘도 이격도가 90까지 갔었죠. 이때 90까지 갔었어요. 급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겨우 이제 94, 95까지 왔네요. 21선 닿긴 닿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닿는 게 제일 좋은데 주가는 옆으로 가는데 이동평균线내려오면서 닿는 건 제일 슬픈 얘기죠. 어쨌거나 요 가격, 현재 가격 14만 원 깨지 않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근데 LG전자는 또 누차 말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이고 뭐 언제든지 회복 가능, 원상복귀,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추석 끝나고 다시 유동성이 좀 살아나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증시가 다 살아날 걸로 봐요. 하반기에는. 코로나도 좀 잡히지 않을까요? 잡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이 한 50%? 2차까지가 한 30% 되더라고요. 지금 세종시가 제일 낮아요. 그 세종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세종시에는 공기업도 있고 다 정부 업체 내려가는데 걔네들이 주사를 안 맞나요? 왜 그래요? 가족들이 안 맞나요?
맞지 말라고 그러나요? 그 대부분 공무원들일 테고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종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빨리빨리 좀 맞아서. 부작용 물론 있겠죠. 주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다 보니 부작용 체질에 따라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걸 너무 확대 너무 확대하는 것 같아요. 학대가 아니라 확대. 네, 일부 네, 기자들이 확대. 지는 주사 맞았겠죠. 안 맞았겠어요. 부모들 다 먼저 맞췄겠죠. 누차 말하지만 우리 자동차 사고가 하루에 한 200명 나와요. 서울에서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하루에 한 200명씩 꼭 있습니다. 그 운전하다 가다 보면 서울시 어제 교통 상황 나오잖아요. 몇 건에 뭐 사망 몇 건, 부상자 몇 건. 합치면 한 200명씩 나오더라고요. 매일. 그럼 그걸 자동차 없애버려야 되나요, 서울시? 서울시 자동차 없애버리면 매일 200명씩의 사상자는 안 생기겠죠?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제 주에는 없어요. 특이 체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자꾸 그걸 부각 안 시키고 빨리빨리 백신도 좀 맞고. 안 맞는 제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안 맞는 친구. 꼴통으로부터 싫어할 것 같아서 꼴통이란 말은 못하겠어요. 그 친구는 꼴통이라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불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불신은 너무 막 특정 종교도 가지고 있으면서 막 불신까지 하면서 안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좀 광분하는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그러라 그러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좀 빨리 맞고 코로나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KB금융 오늘 은행주는 5%인데 아까 KB가 오른 거 못 봤는데 KB는 오늘 좀 덜 올랐군요. 메리츠가 주가지수 다 올려놨나요? 일단 은행주가 좋아 보입니다. 은행주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어제도 PD수첩을 본의 아니게 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체들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체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래소 시장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실적은 많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행정, 완장 찬 사람들은 코로나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만. 그 콩가루에 좀 관심 갖지 말고 코로나에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가 빨라요. 현대차보다. 61선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좀 얻어맞긴 했는데요. 어쨌건 61선을 닫고 왔다는 건 참 좋아 보입니다. 이거 내일 음선으로 깔려버리면 모양 참 나빠지거든요. 저녁 변량 나와버리거든요. 내일 음선 나와버리면. 그래서 내일 증시를 미국은 제가 보기에 오늘 저녁에 월초 장세에다가 신고점 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서 내일 매수를 안 해버린다면 음선이 깔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고 조정이 또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초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일단 1,500명 이하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1,000명 이하로 갔으면 좋겠고요. 좀 코로나 외국인들한테 매매하는데 건수를 안 잡혀야죠. 빌미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기아.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지금 25,000명이라고 그래요. 매일 25,000명 일본은. 베트남은 뭐 매일 한 9,000명, 10,000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걸려도 지금 입원이 안 된다고 그러죠.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K방역의 입장에서는 2,000명이면 심하죠. 200명이 돼야죠. 200명. 삼성전자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죠. 요거 돌파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좀 물량 받을 것 같아요. 요거 돌파는 한동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요 가격은
이게 지금 몇 개월째, 한 7개월, 8개월째 이게 지금 지선이었거든요. 그럼 요 77,000원, 요 78,000원은 상당한 좀 큰 벽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걸 안 깨고 움직였어야죠. 근데 이걸 깨고 내려와 버렸으니까 올라갈 때 요 가격은 물량 많이 받을 거예요. 78,000원. 이 네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78,000원이 벽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예, 가격 저항대인데 78,000원은 당분간 힘들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주가 지수가 3,300포인트 상향 돌파한다면 뭐 78,000원, 8만원 돌파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로 코앞이긴 하죠. 76,800원이고 78,000원, 1,200원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차트를 보는 입장, 견지에서는.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삼성전자 만에 갖고 계시겠지만 제 차트를 보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길 바라고 있죠. 네, 근데 차트를 보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HMM 보합인가요? 빨간불인데 보합이군요. 어쨌건 대단합니다. HMM도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재료가 뭐가 있나요?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HMM도 이게 노사분규가 있다고 그런 것 같군요. 노사분규. 근데 웬 가을에 노사분규입니까? 지금 실적 좋고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니까 지금 뭐 또 요구하는가 보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요? 지금 한진도 없고 한진해운도 없고 현대상선이라도 좀 열심히 수출 한국을 좀 하는데 기여를 해야지. 수익주 그래도 우리 사조 받아가지고 다 지금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왜 노사분규를 한다고 그러죠? 언론 봤어요?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뭐 노사분규는 나오더라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영업체들 중소기업들 헤매고 있는데 저런 업체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왜 그래요? 배부른 돼지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솔루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솔루션 얘도 위험합니다. 얘도 위험해요. 요거죠 요거. 이걸 좀 과감하게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돌파하지 못한다면 밀려버린다면 되돌림에 불과할 거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면 이게 3, 4번 도전하거든요. 이것도 참 5만원 도전인가요? 5만원? 여기서 5만원?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이 없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하고 네 번째는 성공했었는데 많이 가지 못했어요. 왜? 거량이 수반이 크게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거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에너지가 분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도 도전했는데 이때는 거량이 아예 없어버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도전하고 세 번째가 없었어요. 그냥 숙여버렸죠. 이건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여기서 밀려버리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추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외국인 대량 매수였던 날인가요? 네. 그 말했던 얘기가 또 까마득한 옛날로 되는군요. 아모레 퍼시픽 보합인가요? 나름대로 지금 5일선, 11선, 20선이 다 뭉쳐가지고요. 뭔가 지금 정별로 전환되려고 하는 모양새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제일 많이 30만원에서 21만원까지 제일 많이 빠졌네요. 딱 9,000원이니까 30%를 그냥 그대로 밀려버렸군요. 제일 먼저 빠지고요. 바닥을 먼저 다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뭉쳐가지고 정별 상태로 전환되는 모양인데 올라가도 제가 요 가격대 26만원대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동안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안 물론 이때 거량이 소화는 다 됐어요. 소화는 됐는데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가격대는
26만원과 27만원 사이에 요 긴 장대 음선, 여기가 아마 요 가격 돌파가 하반기나 돼야 이제 연말 장사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꽤나 물량 압박은 많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종목인데 그래요. 현대건설 어제 권리락이요? 권리락 어저께 증자가 유상증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번 급히 또 떴군요. 이렇게 유상증자. 권리락 돼가지고 그런 좋은 재료가 있었군요. 현대건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통신주나 지금 현대건설 제가 본의 아니게 가장 탄탄한 종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증자가 끝났고 재료가 끝났으니 좀 이제 미리 좀 조정 좀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조정 좀 받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한 달 후쯤에 한 40일 걸리나 요즘에 증자하게 되면 신주 물량 나오는 게 10월 중순쯤이나 나올까요? 그때는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받아두신 분들은 괜찮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거 긴 장대 양선 우에 지금 까마귀가 2마리가 있으니 까마귀가 몇 개 더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상승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 내지 조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도 이 정도 가격이면 부담 없는 가격 아니겠어요? GS건설 사가지고 제가 보기에 크게 손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현대건설, GS건설이 먼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통신주하고 제일 똘똘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인가요? 네, 그냥 차트 흐름만 보도록 하시죠. 두산중공업 안 보려고 했는데 오늘 상승폭이 좀 크고 얘도 증자 이야기 들리길래 근데 이걸 봐서는 얘는 한동안 안 봤으면 좋겠어요. 두산중공업 사고 싶으면 삼성중공업 사세요. 제가 보기엔. 얘는 지저분한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인가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61선까지 5만원 한 15% 빠졌죠? 대략 20%까지는 그래도 21선 올라서 줬고 이 안에서 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확대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수렴되는 게 좋은 거지 확대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게 수렴되는 게 좋은 겁니다.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이제 빠이빠이 해버렸군요. 완전히. 리콜 가지고 한 이틀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제 생각보다 예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잘 버텼는데 리콜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밀려버리네요.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까지 수반됐죠? LG화학은 당분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폭락하는 거 보고 확인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얘는 어찌 봐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추가가 있을까요? 대충 이 정도 같은데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추가 다시 살까요? 여기 61선까지 정도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61선 정도? 61선 정도? 좀 내려오지 않겠니? 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선방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 SDI, 얘가 1등이라고 봐야지겠죠. 셀트리온이고요. 그래도 5일선, 1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여기서 더 이상 요 밑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요 11선 있는 요거죠. 요거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 위에서만 놀았으면 좋겠어요. 28만원 위에서. 다음주 다다음 주가 좀 걱정은 됩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또 원래 보합이군요. 61선 살짝 닫고 내일 플러스 났으면 좋겠는데 얘도 지금 확대되고 있죠. 현대그룹제가 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뭔가 확대되는 건데 돌파한 건가요? 이거는 돌파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보합입니다. SK 얘도 보합이고요. 네. 삼성전기 어쨌거나 얘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삼성 SDI처럼 뭔가 얘도 맥시멈 바라보는 게 이 정도겠죠. 한 만원 정도 더. 네, 만원 정도 더,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욕심 안 내는 게 좋아요. 매수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소폭 200원 밀렸군요. 온수 참고관을 마이너스였죠? 아마 대한항공이 영향 많이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괜찮아요. 네, 대한항공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지금 대표주자 거의 독점 업체입니다. 지금 물건 많이 갖다 팔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입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서 괜찮다는 얘기는 좋다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겠으나 시간을 충분히 끌 수 있겠구나. 네. 안 빠지고 버티고 잘 버티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시간 벌기라고 하죠. 게딩 타임이라고 그러죠. 게딩 타임, 시간 벌기. SK텔레콤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재료가 있습니까? 61선까지 한 방에 오늘 올라가 버렸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딱 지금 저항선 단 것 같은데 좋아 보이죠? 어제 장대 거래량에다가 오늘 뭐가 있나 보네요. 재료가 제가 모르는. 얘도 뭐 증자합니까? 올라가서 나쁠 게 없잖아요. 얘는 33만원 정도 고점인데 31만원대까지 왔으면 얘는 뭐 그냥 살아나 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요 모양이 위험해서 요 모양 원형천재형 볼때 모양이 해서 20일선 닫고 계속 밀릴까봐 불안했는데 이렇게 된 모양이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직전 고점은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같이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예상외로 크게 상승해서 모양은 뭐 크게 안심은 됩니다. KT도 같이 움직였어요. 오늘 은행주랑 같이 통신주, SK텔레콤, 뭐 KT, 현대건설은 이제 뭐 증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얘든 어떤 재료가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SDI, 삼성 SDI 못지않게 통신주가 지금 제일 똘똘한 것 같으네요. 21선까지도 이렇게 돌파해주고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물량을 조금 줄였다면은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21선 돌파했으니까요. 최소한 뭐 절반 이상은 5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좋아 보입니다. 35,000원이 고점인데 33,500원 정도죠. 뭐 빠진 것도 없지 얘는. 제일 좋은 종목 같습니다. 제일 좋은 종목. 통신 3인방. LG U 플러스까지 넘버 3까지 오늘은 이렇게도 급반등했네요. 내일 이 돌파 여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16,000원 고점인데 이 정도면은 뭐 10%, 네, 10% 안짝이니까 제일 탄탄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인가가 뭐 하나 크게 떴었죠? 왜 뜨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아 보이네요. 네. 거래량도 좋고 일단 올라갔으니까 좋은데 이 정도겠죠? 지금 시점에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자율 반등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반등 시 일부 매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썩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일 축구하죠? 내일 8시인가 9시에 8시에 축구하죠? 한국하고 이라크인가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저께 왔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서 얘가 움직이면 뭐 남북 관련 뭔가 좋은 게 있나 또 우리가 먼저 또 느껴야 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뭔가 하나 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밑 접촉도 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뭐 좋은 게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오늘 나쁘진 않죠? 그쵸? 11선 딱 지금 지지받고 버티고 있는 거 봐서는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예 없구나 하고 툼에 나왔다가 그래도 이제는 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 뜨고 안 나오면 또 횡보하고 뭐 이런 양상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버텨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텨주기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 때까지만 좀 버텨만 준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들었던 여름 장사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7, 8월 여름 장사에 제가 계속 했는데 7, 8월은 지났고 이제 추석 전까지. 근데 또 돈이 풀린다고 그러죠? 뭐 9월 6일 날 하면 뭐 9월 9일 날인가 돈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건 또 우리 시장에는 주시장에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다 줬으면 좋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가 보기에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게 내일 뭐 좋다라고 단정은 못 치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지금 정부에서 그 자금은 많이 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세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 쓰라고 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고 대한민국도 매우 어려운 시기예요. 이럴 때 이제 세금 풀면서 그 빈부격차 줄이고요. 어려운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지금 다 아르바이트잖아요. 좀 그 코로나 때문에 뽑지도 않아요. 졸업생은 똑같이 나오는데 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젊은 친구들 조금 단 몇십만 원이라도 좀 힘이 될 수 있는 되도록 정부가 좀 도와줘야죠. 이럴 때 서로 어른이 네, 젊은 친구도 이럴 때 도와줘야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 깨작깨작 거리고 있죠. 현대중공업지주 같이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러다가 언제는 그냥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옆으로 횡보하는데 직사각형처럼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기울어서 가는 게 있죠. 요거 저항선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에요. 요 저항선 돌파하는 시점이 뭐 추석 지나고 나면 요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저항선 돌파하는 시점 그때가 매수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같이 여러분께 쭉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종목 댓글에 뭐 하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냥 끝내버렸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코드 번호, 네, SGC 에너지 00 5090. 예, 처음 질문 주신 분 것 같은데, 어찌 어릴까? 올 초부터 들고 있는데, 올 초부터 들고 있었으면 손해는 안 봤군요. 그쵸? 손해는 안 봤군요. 요게 잉태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잉태형. 근데 양선이 좀 크긴 하나, 이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나빠 보이진 않은 모양새 같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모양새 같긴 해요. 요게도 단기 고점일 것 같고요. 장대 거리랑 게다가 여기 고점일 것 같고, 52,000원 요 가격대는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3,000원대는 53,000원대가 대략 이 정도죠. 이 정도는 조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대략 한 52,500원 정도 언제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요 거리랑 요 가격이죠. 이 정도는. 게다가 요 3선이군요. 올라갔다가 이걸 우리가 이제 3병형 그러죠. 3병형 흑산병이 앞에 있는 긴 장대 양선을 포개버리는 흑산병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거죠. 그럼 이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전환되는 패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52만원대, 52,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52,000원. 이 정도가 이제 단기 목표치. 게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시점을 잡으시려면 아마 52,000원 언저리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가도 밀리면 또 갖고 버텨야죠. 근데 여기서 아까 주봉 보니까 단기 바닥은 여기서 확인한 것 같고요. 이건 전체 시장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종목 같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설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MAC드라든가 소나도 지금 핑크빛 선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격도도 지금 100은 넘어섰고요. 21선 넘어섰으니까 오늘 뭐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52,000, 53,000원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53,000원 정도 팔면 훌륭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